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른바 이 노도강 지역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무주택자들 이 금리와 대출 규제 부담 속에서도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답답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8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입니다.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한재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한재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이 위기인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똑똑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저희와 함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미래가치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3고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위기를 똑똑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 앞으로 더욱더 똑똑해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지 참석하시면 좋은 자리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자녀가 있으신데 이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줄지, 그리고 뭐 증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녀한테 대를 물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녀분들이 평생 무주택자로 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자녀에게 어떤 부동산을 물려주고 어떤 투자의 가치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거든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다라는 정책들을 여러 방면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끌로 좀 집을 샀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슈를 말씀 한번 드리기 전에 똑똑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기준을 세우시고 움직이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원칙, 투자 3원칙을 항상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에 대한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지 않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투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구가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잃지 않는 투자, 당연히 나는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차익형 같은 경우랑 수익형,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차익형도 마찬가지고 수익형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내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차익형은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수익성은 공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있는 투자. 왜 투자를 하는지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왜 선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 투자를 하는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약에 뭐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이 목적과 이유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명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구가 있는 투자는 엑시트가 가능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놨을 때 결국엔 내가 이걸 뭐 매도를 하든 공실이 계속 없게 되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결국엔 수익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할 수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결국엔 정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입지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원칙의 중심이 입지랑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뭐든지 첫 번째 기준은 입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이긴 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잃지 않고, 그리고 왜 투자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주담대가 굉장히 좀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는데 금리가 7%까지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금리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유세나 이런 부분이 인상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놓으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보유세나 세금 그리고 이런 대출에 대한 이자나 상환금, 이런 부분까지 같이 구성을 해 놓으셔야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실 때 계속해서 부담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45만 원, 21년에 대출 받으신 분들 얘기고요. 21년 3월에 245만 원이던 상환금이 26년 3월 말부터 변동형 금리로 했을 때 26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고정금리로 했을 때 292만 원까지 치솟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비용이 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상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20대나 30대 이런 분들, 특히 영끌족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 이 시기에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물건을 털어내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플랜을 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이걸 결국에 던져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대부터 40대 분들의 월 평균 저축액이고요. 20대는 90만 원, 그리고 30대는 140만 원, 40대는 155만 원씩 월 평균 저축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높게 이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이거에 훨씬 못 미치게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균 저축액인데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는 기간, 1억, 10억을 모으는 이 기간을 보았을 때 20대 분들이 90만 원씩 1억을 모은다고 하면 9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억을 모으려면 이거의 10배, 92년이 걸리고요. 30대 분들도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모으려면 60년의 시간이 걸릴 거고 40대 분들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1억을 모았을 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억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대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 결국엔 30대가 되겠죠. 그리고 30대가 6년 동안 돈을 모으면 결국엔 40대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분들 지금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30대부터는 내 집 마련의 시작을 준비하게 되실 거고요. 지금 최근 트렌드는 20대에 생각하시던 게 대부분 30대로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대 분들의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10억을 모아도 사실 지금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파트도 이미 10억이 넘어간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 웬만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미 1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집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집값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는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승할 것이라는 거는 무조건 예측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10년이란 시간, 6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20대나 30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대부분 60대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기일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자녀분들한테 내가 노후 준비도 해놔야 되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주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물려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플랜을 자세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짜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0대, 20대, 30대 분들은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우리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부담감이 훨씬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움직여 주셔야 똑똑하신 분들도 지금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움직이면 똑똑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20대, 30대 분들 직접 움직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움직여 주셔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에 이제 투자 3원칙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잃지 않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출구가 있는 투자여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입지 선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입지부터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입지는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이 좀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 옥석을 굉장히 잘 가려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싸움인 거잖아요. 혼자서 하시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도 챙겨보시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문 두들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서 7%대까지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숫자
투자가 아니라 정말 가게 이제 저희 가게의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되고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 보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돈이 정말 여유가 넘치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여유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시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금리를 어떻게 좀 타파를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든 문제이긴 하죠. 네, 지금 진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이신 분들,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우리도 이미 겪어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든 우리 IMF든 이런 금융위기들도 굉장히 많이 겪어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세율 변동성과 집값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율 변동성이랑 금리 변동성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변동성은 결국엔 금리는 계속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이 100%라는 한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집값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집값은 지난번과 똑같이 말씀드리면 집값은 100% 이상 이 숫자로만 보았을 때도 금리는 100%가 한계지만 집값은 150%, 200%, 300% 몇 프로가 올라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때문에 뭐 대출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니까 집을 사기 두렵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이슈랑 대출 이슈 사실 이번에 둘 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이슈가 결국엔 대출 이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은 안 받게 될 거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가 오히려 생긴 게 오히려 금리 이슈에서는 잘 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대출이 지금 어차피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크시겠죠. 하지만 신규로 내가 대출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출 없이 투자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의 압박인 시점에서 결국엔 지금 이 효과는 주택 구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의 일시적인 쇠퇴의 현상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다. 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사실 실수요자분들은 대출을 받기 굉장히 좀 어려워지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출도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금리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 이 부담금이 굉장히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도 대부분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단기적인 시점에서 이 금리가 높고 대출 규제가 심한 이 상황에서는 수익성 부동산 수익률이 당연히 저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해야 되는 월 상환금이 당연히 들어오는 월세 이런 부분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부동산에 쇠퇴가 좀 올 수 있다. 이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인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 다주택자분들 뭐 연장을 안 해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미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을 당연히 전가시키려고 하겠죠. 본인의 부담이 큰 걸 다른 제3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세 보증금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지금 받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초양극화가 심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잖아요. 실수요자분들의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분들이 사실 고가주택을 매입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저가주택을 좀 매수하려고 했지만 그 기회조차도 잃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가지신 분들,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정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만 줄어들었고 공급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으니 뭐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합세를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될 경우에 그때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랑 연계돼서 보신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이 기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무주택자분들 잠시만요.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집을 살 때 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부분을 사려고 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고 수익성도 마찬가지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대출 활용해서 하려고 하셨던 분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아까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집값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 시점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금리가 높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생각들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IMF든 글로벌 금융위기든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5억에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50억에서 100억 이상 거의 10배 수준의 집값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시점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만 잘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계속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사야 되냐. 무주택자분들 지금 실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거주할 주택만 계속 지금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 좋은 기회마저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주택, 거주하지 않고 거주를 못하더라도 일단 대출이 없이 대출 받지 않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주택을 일단 마련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거주하는 주택이더라도 일단은 지금 뭔가 하나를 내 걸 만들어 놓으셔라. 무주택자이신 분들 내 집 마련만 계속 주거할 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입지에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결국에 뭐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비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당연히 지금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중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제 혜택 적용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주거할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거하지 않고 내가 세를 놓더라도 월세든 전세를 놓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주택, 신축 소형주택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축주택도 마찬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내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중에 내가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 없이 제가 비거주 주택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지 마십시오. 금리도 높고 대출 규제도 심한데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대출 없이 가능한 투자처를 찾으시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투자 3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엑시트가 가능한 곳. 이거는 뭐 대출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출 없이 뭐 일단 엑시트가 가능한 곳. 이 엑시트라는 것은 내가 결국엔 수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곳들. 여기서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엑시트가 가능한 좋은 입지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최상급지를 선택해 놓으시면 엑시트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마지막에 결국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뭐 대출을 조금만 받고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오래 가져가시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변동에 따라서 워낙 많이 멘탈도 흔들리시고요. 자금적인 여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세요. 그래서
잠깐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니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잠깐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엔 털어내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짜리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1억밖에 없으면 1억짜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지 욕심내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기회가 있는지 직접 노력하시고 찾아보셔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대출 없이 가능한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엑시트가 가능한 곳 무조건 내가 얼마에 이거를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그리고 팔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좋은 입지에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절대 무리한 투자는 금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출이 어려워지면은 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시세 상승도 덩달아 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알아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 예산 안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중간에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처를 찾아야 감당이 가능하고 또 멀리 생각할 수 있고 넓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 서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자치구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뭐 입지 좋은 곳은 몇 군데로 추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또는 대출 없이 조금 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지역이나 이런 곳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일단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을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겠냐. 당연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억이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제가 최상급지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지,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이 자양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자양동이 갑자기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고 왜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성수동 때문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의 대체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양동 쪽을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액이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30억, 4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양동으로 대체해서 성수동의 대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수동에서 흘러내려왔다. 우리가 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권도 뭐 한남동에서 이 성수동이 더 유명해진 것처럼 홍대에서 연남동, 연희동 이쪽으로 범져 나가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동이 워낙 비싸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 이 비슷한 입지로 흘러내려온 곳이 자양동이다. 왜냐하면 같은 2호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한강벨트 가장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이 한강벨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성수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 이 자양동은 어떤 상태냐? 자양동도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양 4동부터 자양 1동까지 이미 수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의를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이미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동의율이 높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사실 이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저희랑 같이 더 알아보시든 아니면 최소한 현장이라도 꼭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가시게 되면 권리산정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행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양 1동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가격 상승이 이미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말고 이 하단 부분은 이미 가격이 15억에서 17억까지 이거는 제가 뭐 아파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세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세대, 투룸 다세대가 경매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고요. 10억 이상의 거래가 되었었고 낙찰이 되었었고 그리고 15억에서 17억에 실거래가만 찾아보셔도 이미 다 나올 겁니다. 15억에서 17억 이상의 가격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이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는 3억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수동에서 밀려온 것처럼 자양 4동에서 밀려서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이냐. 저는 이 위로 올라가시는 것보다 옆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호선도 옆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최소한 성수동이랑 같은 입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강벨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호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더라도 앞으로 집값 상승이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건 안에서 2호선하고 한강벨트 이 안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인근으로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붙어 있는 곳이면 더 좋고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이랑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해 놓으셔야 다른 곳들이 진행하게 됐을 때 이미 옆에 재개발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재개발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으로 하지만 상권이 좀 큰 곳들은 좀 피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양동 사실 길게 말씀드려서 좋을 곳은 길게 말씀드릴 만한 이유가 없는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도 자양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양동에 대한 입지가 그리고 유명세가 많이 올라가 있다. 뚝섬유원 지역도 자양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자양동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크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3억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3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3억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시에서 사실 이 정도의 입지의 요건을 갖춘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최상급지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 최상급지가 바로 자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수동의 수혜를 받고 나날이 급부상하고 있는 자양동이죠. 자양동은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아직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라고 하니까 나에게 맞는 방향 설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방향 설정 좀 잡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요.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마포에서 진행이 됩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이제 한번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88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1주택자입니다. 28세 자녀에게 세대 분리 후 3억으로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요. 현재 세대 분리가 어렵고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3억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자양동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분이 지금 2주택이 되면 이 세금 부분이 걱정이시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셔야 될까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분한테 투자를 해주고 싶으신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세대 분리가 우선 안 되고 있다. 세대 분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투자를 해 주었을 때 세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일가구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고민점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억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겹치는 부분이 결국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억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금액이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아직 좀 고민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 가장 3억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차피 3억으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금액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3억으로는 결국엔 내가 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에 투자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3억으로 결국엔 투자를 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곳이 있냐. 어떻게 해야 취득세 중과를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대 분리를 지금 바로 하신다기보다는 결국엔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곳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한 곳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이분의 고민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양동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적극 권유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곳,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소형주택, 아니면 기축 소형주택, 그러니까 소형주택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서울시 전체 지도를 한번 펴 보십시오. 서울 전체 지도에서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사실 용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셔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급지를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공부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분들이랑 상담을 나누시고 세미나 오셔가지고 어느 곳에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3억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으셨으면 지금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라도 찍어 놓으시면 무조건 내가 5년, 10년 뒤에 무조건 차익을 볼 수 있을 거고 집값이 내가 팔기 싫을 만큼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은 자양동도 좋고요. 뭐 마포구도 좋고요. 뭐 입지는 굉장히 뭐 좋은 곳들이 많지만 최상급지 지금 아까 제가 자양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상급지의 입지다. 성수동을 이어가는 자양동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는 지금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는데
신축 소형주택은 그 효과를 받으시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제 혜택이 적용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면 세대 분리 고민 없으실 거라고 말씀 주셨고요. 3억 내에서 최적의 투자 위치는 현재 자양동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양동 내에서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한 곳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 77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 명의로 1, 2억대 사이로 서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를 원하십니다. 1, 2억대 예산은 조금 낮아졌어요. 하지만 서울 내에 투자를 원하시는데요. 어디로 가볼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억에서 2억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입지적으로 이렇게 뭐 궁금하신 것보다 1, 2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회는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최상급지 선택이 사실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 지도에서 이 중심부 조금씩 벗어나 보시면 돼요. 조금씩 양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조금씩 벗어나 보시다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자녀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싶다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방금 전 질문도 마찬가지고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기회를 발판 삼아서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고요. 1억에서 2억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결국엔 자녀분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분이 나중에 재개발이 되거나 1억에서 2억으로 투자를 해줬는데 나중에 20억에서 30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갈 수 있는 곳, 뭐 양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이 위쪽에 은평구 쪽으로 지금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곳들 1억에서 2억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1억에서 2억 가지고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서 20억에서 30억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억에서 2억 가지고 재개발되는 거 어떻게 찾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발로 뛰어보십시오. 컴퓨터만 보고 계속 찾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뭐 구분도 잘 안 되고요.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어떻게 1억에서 2억 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액으로 투자할 때 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 곳들은 이미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1억에서 2억 더 소액을 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입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최상급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할 건지 양천구 괜찮고요. 목동 쪽 학군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녀분이 나중에 자녀분의 자녀가 생겼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목동은 학군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리고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입지가 있을 것 같고 은평구 같은 경우도 이미 금평구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와 은평구 말씀을 주셨고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지 그만큼 좋은 곳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다시 한번 들려주실까요, 대표님? 좀 전에 질문들도 결국엔 자녀분들을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뭐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가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와 보세요. 와 보셔서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하시는 거랑 혼자 계속 고민하시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나서 누구든지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